분이 아주 정말로 아주 뜨거운 난상 토론을 벌린 결과 마침내 합의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위원장께서 심사 강평에 대한 총평을 하실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년에 비해서 응급 편수도 상당히 늘었고 수준도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이 5년차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보람을 느끼고 또 대견한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그 형성된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따 결과 발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편차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아주 정말 난형난제의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에도 역시 눈에 확 띄는 만장일치 대상을 뽑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신에 대상을 못 뽑는 대신에 금상이 2명, 그리고 은상이 4명, 그리고 동상이 5명. 금년엔 좀 예년의 경우에는 장려상가 있었습니다만은 수준이 워낙 박진하다 보니까 금운동 무릎 기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차제에 혹시 이 자리에 내년에 또 참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지도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발표는 논문은 물론 상당히 우리가 논문을 쓰는 그 방식과 규격이 있습니다. 논문 작성 그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주 좋은 논문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는 평생을 이렇게 이제 강의와 이런 논문 지도를 해온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요즘에 무슨 표적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순수하게 100% 창조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존재는 오로지 하느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인간은 창조를 할 수 이때 어떤 창조를 할 수 있느냐는 그 창조는 모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모방의 과정입니다. 모방을 통해서 그 모방에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미를 했을 때 그것이 소위 학문의 세계나 다른 산업의 세계에서의 그것이 창조의 모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앞선 연구들이나 생각을 우리가 모방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그것이 학문의 절대적인 근거와 옥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는 표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처음에 쓸 때는 어떤 부분을 내가 그 아이디어를 차용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각 주를 통해서 푸드노트를 통해서 그것을 밝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선발이 돼서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시간의 제약 때문에 10분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이것을 발표하려면은 대개의 경우에 10분 안에 소화할 수 있는 숫자가 파워포인트로 봤을 때 15매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20매가 넘어가면
10분 안에 소화하는 것이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15내에서 20내 이내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이 시계를 놓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서 10분 안에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가를 연습을 해서 10분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압축을 해야 되겠죠. 줄여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데 칼럼을 쓰지 않습니까? 칼럼을 쓰면은 뭐 글자 수가 1800자짜리 칼럼도 있고 2000자가 넘는 칼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보통 2000자 칼럼을 쓰도록 의뢰를 받으면 저는 한 2700, 800자 거의 3000자 가깝게 글을 먼저 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2000자로 줄여나갑니다. 압축을 합니다. 그렇게 줄여나가야 글 자체의 내용이 굉장히 노출이 됩니다.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해서 10분 안에 이것을 줄여가면서 발표를 할 때 그것이 노출이 되고 그것이 굉장히 내용이 아주 짜임새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기왕에 파워포인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써서 시나리오 여러 가지 나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듬게 되고 그다음에 시간을 못 맞추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또 청중석을 또 이렇게 시선으로 계속 자기의 시선으로 붙들면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은 하나의 기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다가 이제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심사위원장께서 총평을 말씀을 하시고 심사 결과를 발표하실 텐데 저는 오늘 제 감상을 이런 말로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11명 가운데는 사관학교 생도가 4명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일반 대학에 하더라도 학군 후보생도 있고 군사학과 학생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사관생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또 한데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보람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개회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 여러분이 여기 조국의 미래입니다. 이 조국의 미래를 책임질 여러분들이 정말 탁상에 앉아서 그냥 생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여기 이 현상 논문에 응모를 했고 그 결과로서 오늘 입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말로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단테가 쓴 신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책입니다. 그 신국에 보면 뭐 천국편도 있고 지옥편도 있는데 저는 지옥에만 안 가면 결국 천당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옥편을 여러 차례 이렇게 들여다 봅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지옥편을 보면서 새롭게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이 지혜랄까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봅니다만 최근에 이런 부분을 제가 참 의미 깊게 읽었습니다. 그 지옥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지옥의 가장 암담한 자리, 가장 암울한 자리, 지옥에서 가장 아주 나쁜 자리겠죠. 지옥의 가장 암울한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단테라는 사람이 그 옛날에 거기에 이런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옥의 가장 암울한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우리는 보통 중용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떠받들다 보니까 양비론, 양시론에 우리 사회가 빠져서 너도 잘못됐고 나도 잘못됐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사실 국가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말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종북, 친북, 아까 원북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만 이런 정말 조국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중립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갈 건가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위 저희가 위기관리연구소입니다만 이 위기의 시대에 행동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저는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립을 자기는 어느 한쪽에도 쏠리지 않는, 표현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사실은 지옥 중에서도 가장 암울한 자리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 심사위원장이신 의사님께서 나와서 최종적인 심사 총평과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